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The High Road to Active Inference 이제 3장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좀 그 theoretical 부분들을 맡게 됐고, 어, 마코프 블랭킷 그리고 생명 현상에 있어서 Active Inference가 왜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모임에서 했던 것들은 로우 로드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베이지안 인퍼런스라는 통계학적 룰을 기반으로 해서 자유에너지를 유도했고, 그래서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따른다면 그 복잡계는 자유에너지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3장은 거꾸로 지금 이 세상에 구현되어 있는 생명이라는 현상이 이 목적 함수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존하는 것, 생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인간이든 단세포 생물이든 어떤 수준에서는 생명은 이 생존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자유에너지의 개념이 유도될 수 있다는 게 3장의 핵심이고, 그것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게 이제 저와 앞으로 3장 발표하실 분들의 설명하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생존이란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 우리가 인간은 너무 복잡하고 이제 단세포 생물 혹은 좀 간단한 생물을 생각해 보면 생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성. 항상성이란 건 이제 가능한 여러 물리적 상태 중에서 생명체가 선호하는 상태가 있다는 개념에서 이제 그 항상성이라는 게 출현하고, 그리고 그 선호되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항상성이죠. 그러면 그 스테이시란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가령 인간의 경우에는 공기 중에 있는 것, 그리고 체온을 37도씨 정도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뭐 생체 이온의 농도는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것 등등 갖가지 이제 물리적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유지해야 될 선호되는 상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종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류는 속에 있는 거를 이제 preferred state로 삼을 거고, 인간은 그렇지 않을 거죠. 그래서 이 종마다 만족시켜야 되는 항상성의 조건이 일단 다르다. 그거는 이제 우리 그 종이 가진 어떤 생태학적 특성 그리고 이제 구조적 특성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이 항상성이라는 개념을 생명체는 어떻게 유지하는가 하면, 생명체는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액티브한 컨트롤을 합니다. 가장 쉽게는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 갑상선의 역할이 이제 갑상선이 어떤 뭐 호르몬을 분비해서 대사량을 조절하고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고, 혹은 이제 신장이 그 뭐 이온의 농도를 유지하고 등등 피지올로지컬한 차원에서 우리는 몸에 대한 혹은 어 이제 생체 내에서의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액티브 컨트롤을 하면서 살아가고, 이 액티브 컨트롤은 다른 수준에서도 인간의 경우 다른 수준에서도 이런 사이콜로지컬하게 우리가 어떤 욕구를 느끼면 그걸 만족시키려고 하고, 또 어, 혹은 뭐 슬프다 혹은 뭐 괴로운 감정이 든다고 하면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컨트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죠. 그리고 소셜하게도 그런 컨트롤이 일어나서 이제 인류 전체가 전체 수준에서 일어나는 항상성에 대한 컨트롤이 있다는 거고, 이게 저는 좀 중요한 개념이라, 의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혈압은 항상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분명히 느끼는 센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혈압이 몇이다라는 걸 이렇게 의식하지는 못하잖아요. 물론 심장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지만 그거는 다른 뭐 몸의 떨림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각을 하는 거고, 혈압이 얼마다라는 걸 딱 느낄 수는 없는데, 어, 배고픔이라든지 다른 뭐랄까 뭐 숨막힘 아니면 뭐 요의 아니면 변의 같은 것들은 우리가 되게 생생하게 느끼고 즉각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그런 사이콜로지컬한 어떤 어펙트가 된단 말이죠. 불편감이라는 어펙트가 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피지올로지컬한 차원도 있을 테지만 그 우리가 느끼는 많은 현상성들이 의식화된다는 점이 이제 저는 좀 주목을 했습니다. 제가 번역한 이번에 려홍기 선생님이랑 같이 번역한 책에서는 이 항상성의 개념을 의식의 출발점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히든 스프링이라는 책에서는 이 마코프 블랭킷 상에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네, 마코 블랭킷이 어떤 프리딕티브 모델을 하이라키컬하게 우리가 만드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방송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항상성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게 어떤 정동의 역할이라고 보고 어, 그러면 이 개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의식이라는 건 그런 항상성에 대한 요구에서 출현했다라는 이론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건 다르게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서프라이즈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다. 서프라이즈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도 정의를 했지만 로그 에비던스의 네거티브죠. 그래서 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상태들의 그 집합이 있다면 그, 그 모델 에비던스를 최대화해서 이제 최대한 우리에게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서프라이즈 미니마이제이션이고 이제 그게 우리의 생존하고도 직결된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도록 우리는 액티브한 컨트롤을 한다. 그런 게 이제 이 슬라이드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코프 블랭킷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선 좀 개념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어, 일단 마코프 블랭킷이란 건 여태까지 도현님께서 몇 번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이제 생명이란 건 환경과의 분리가 필수적입니다. 환경과 분리되지 않은 생명은 없어요. 예를 들어 세포막이 터지면 세포는 죽고 또 어, 피부가 무너지면 사람은 죽죠. 그래서 이제 환경과 나를 분리해서 그 분리된 내부가 자율성을 갖는 것이 모든 어댑티브 시스템의 조건입니다. 생명을 생명을 포함한. 그렇다면 나와 내가 아닌 것, 아와 비아 그리고 자아와 환경의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이 존재하려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통계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게 그런 통계학적 인투이티브한 개념이 마르코 블랭킷인데요. 마르코 블랭킷은 개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 개와 이제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총합이 마르코 블랭킷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개의 상태를 알아내기 위해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서 내부 개를 추측하는데 이제 이 내부 개의 상태인 뮤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의 집합이 이제 마르코 블랭킷이고 이 환경에서 이 마르코 블랭킷을 제외한 어떤 차집합은 이제 개에 대한 정보를 더 이상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개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그 개의 어떤 부분 집합의 최소 부분 집합이 마르코 블랭킷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 이 마코 블랭킷 씹을 나타내는 어떤 노테이션인데요. 뮤와 x가 b에 의해서 이제 orthogonal하다라는 게 다시 말하자면 b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의 그 뮤와 또 b 컨디셔널 x가 서로 독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더 이상 뭔가 알려주지 않고 이제 b를 안다면 그 나머지 뮤와 x에 대한 정보는 서로 독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묘와 x가 b를 조건 삼아서 서로 orthogonal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코 블랭킷의 어떤 수학적인 노테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김주환 선생님이 이제 그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쓰시고 이제 자유에너지 개념을 잘 정리하신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원고가 된 이제 그 브런치 글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코 블랭킷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읽어보면서 개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체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경계가 필요하다. 내부와 외부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에너지와 물질을 주고받으면서도 내외부의 구분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경계가 없으면 생명도 없다. 그런데 경계는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스토캐스틱한 성질을 지닌다는 거죠. 그래서 뭐 딱 그 세포 막까지가 딱 바운더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인과성을 주고받을 때 있어서의 어, 예를 들어 개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어떤 인과력의 범위 그리고 환경이 개에게 미칠 수 있는 인과력의 범위 이게 어, 통계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 생명체의 경계를 특징 지을 수 있다는 건데요. 저는 이걸 보고 인바디드 커그니션 생각도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단순히 뇌가 통 속에 뇌가 들어있고 그것이 나머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의식은 어떤 뇌에서 귀결되는 것 같긴 하지만 내가 인지한다는 것은 몸과 그리고 또 몸에 이어진 예를 들어 바깥 사물까지도 예를 들어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진다면 핸드폰까지가 어떤 인바디 커그니션의 단위라는 거죠. 물론 뭐 그거는 좀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나의 몸을 이루는 그 팔이라든지 여러 내가 도구 삼는 것들이 나의 커그니션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어쩌면 내 생명의 어떤 바운더리로서 작용한다는 건데 제가 제 손으로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면 그러면 그 이 손이 어떤 저의 바운더리가 될 거고 그리고 인과력을 주고받게끔 하는 이제 뇌와 이제 손을 조절하는 뇌와 또 손이 바꾸어 놓는 외부 세계의 영역이 있다는 거고 그것이 이제 마크 블랭크잇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마코프 블랭킷이라는 개념은 마코프 체인으로 묶여 있는 여러 사건들이 네트워크를 이룰 때 특정 그 특정 하나의 사건 노드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충분히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노드들의 최소한의 집합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특정 노드의 마코프 블랭킷은 그것들의 그 마코프 블랭킷에 대한 상태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마코프 블랭킷이 감싸고 있는 블랭킷이 감싸고 있는 내부 노드의 상태를 무조건 짓는다. 그래서 특정 노드와 다른 외부 노드를 구분하는 경계로서 작용한다. 는 거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 번 보셨을 이런 마코프 체인의 네트워크 상에서의 마코프 체인은 시퀀셜하고 템포럴하지만 마코프 블랭킷은 그 템포럴한 것들이 열기설기 이어져 있는 속에서 공간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스페이셜하고 릴레이셔널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코프 블랭킷 아까 말했듯이 마코프 블랭킷에 대해서 안다면 그러니까 이 지금 A를 둘러싼 이 6노드에 대해서 안다면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더 A에 대한 제공하는 정보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이 나머지 것들은 이 마코 블랭킷을 통해서 A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안의 것들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러면 A에 대한 정보를 더 이상 추가해주진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A가 이 회색에 둘러싸인 이 6개의 노드들을 매개로 삼아서 나머지 환경과 분리되어 있다고 우리가 컨셉추얼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환경에서 실제 우리가 피지컬하게 이게 구현이 되냐? 이거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다른 말로 또 서술하자면 이제 랜덤 다이나믹한 시스템에서 랜덤하다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코프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의 내부와 외부의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디펜던시를 기술하는 방법이 이제 마코 블랭킷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마코 블랭킷의 구성 요소를 이제 좀 더 보면 이제 뮤라는 내부 상태를 건드리는 이제 센서리 스테이트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그리고 뮤가 영향을 주는 액티브 스테이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바깥에 이제 외부 세계인 에타라고 하는 에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널 스테이트 뮤는 액티브 스테이트를 변화시킴으로써만 외부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외부 세계도
센서리 스테이트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서만 내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책에 나온 도식인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 헷갈렸던 게, 어, 뮤가 내부 상태잖아요. 이게 지금 그 미분방 정식으로 그 뮤가 무엇에, 예를 들어 각각의 베리어블이 어떤 나머지 것들의 그, 멀티베리에이트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제 그 변화량이 결정되고 노이즈도 있다 이 얘기인데, 그 뮤가 U랑 Y 그리고 뮤 자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X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인터널과 엑스터널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고 여기서도 뮤가 없죠. 이 식에. 센서리의 경우엔 뮤하고 연관 지금 받고 있고 그리고 Y 자체에도 영향을 받을 거고 X랑 연관을 주고받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뮤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 오타 아닌가 싶은데 톡방에서도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센서리를 결정하는 게 외부 상태일 거잖아요. 외부 상태랑 액티브가 영향을 줄 거고, Y 센서리 자기 자신. 일 거고, 여기서도 액티브 스테이트에 영향을 주는 건 인터널이 액티브한테 영향을 요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뮤여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오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도식에 오타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걸까 싶기도 해서 고현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른 그림을 또 보면, 이제 여기 센서리가 익스터널이랑 블랭킷 그러니까 S랑 A죠. 에 영향을 받는다고 나와요. 그래서 센서리가 뮤가 아니라 X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그림이 오타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센서리와 액티브가 블랭킷을 이룬다는 거 그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랭킷에 의해서 인터널과 엑스터널이 나뉜다. 또 조금 더 다른 구분도 하던데요. 이 다른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인터널과 액티브를 묶어서 오토너머스 스테이시라고도 부르고 또 S랑 A, 센서리랑 액티브를 묶어서 블랭킷 스테이시라고 부르고 그리고 SA, 뮤를 다 묶어서 particular state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쓰이는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할 땐 신경계로 따지자면 우리 몸 신경계 전체가 particular state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마코 블랭킷은 내가 어느 것을 인터널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액티브랑 센서리의 그게 다 계속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우리가 스케일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에 따라서 블랭킷 위에 또 블랭킷이 있고 그게 또 블랭킷을 이루는 어떤 하이라키칼 구조를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 단위로 보면 예를 들어 핵이 인터널 스테이시고 핵과 뭐 연관 짓는 여러 그 뭐 RNA가 나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그러면 세포 내 공간이 핵에 대한 엑스터널 스테이시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세포 내부에서도 그런 구획을 지을 수 있을 거고, 세포 수준에서도 그럴 수 있을 거고, 코르티컬 컬럼 또 혹은 뇌 전체 여러 가지 층위에서 인터널 스테이트과 엑스터널 스테이트를 나눈다면 그것의 센서리와 액티브를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 있고, 그것이 각각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알아볼 방식에 의해서 자유에너지를 이제 최소화한다. 그게 생명의 그 블랭킷 오버 블랭킷의 집합이 생명의 본질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어, 인터널 스테이트이 이제 블랭킷에 의해서 외부랑 커플링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블랭킷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이제 블랭킷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인터널하고 엑스터널이 이제 관계성을 갖는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X와 B가 블랭킷이고 X가 그 외부라고 하면 이제 그냥 임의의 함수죠. 이런 리니어 트렌드를 띠는 좀 랜덤한 스토캐스틱한 어떤 그 함수를 B와 X는 갖고 마찬가지로 B와 이제 내부 상태 뮤의 관계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B를 소거를 하면 그러면 B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면 그러면 X와 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스캐터 플롯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특정 X의 범위에 대해서 이 B를 알 때 이 뮤의 어떤 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뮤에 대한 이 기대값을 알았을 때 x의 범위. 예를 들어 뮤가 뭐 49도라라고 했을 때 이제 이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이제 뮤에 대해서 알면 x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내부 상태를 알면 x가 이럴 거라라는 어떤 probability 그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결국 이제 익스터널과 인터널이 어떤 관계성을 갖는다는 거고 그것이 이제 블랭킷에 의해서 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x와 뮤는 커플되어 있지만 그게 블랭킷에 의해서 막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따지자면 그 미분 방정식 풀 때 이제 변수 dx dy 더하고 dy 그 계속 이렇게 그 차를 추가해 나가서 뭔가 연산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어떤 디펜던트한 변수들이 b가 중간에 존재한다는 거고 U와 X는 여전히 인포머티브하다 서로. 그래서 간단하게 마코 블랭킷을 수학적으로 좀 풀어볼 텐데요. 이제 예시 문제인데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고. 이러한 간단한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있을 때 C의 마코 블랭킷을 구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C에게 인과성을 주는 애는 A랑 D고 그리고 어, 지금 요 도식에서 보면 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액티브 스테이트에 대한 코페런트까지 블랭킷에 포함이 된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 B까지도 블랭킷에 포함돼서 그냥 딱 보면 지금 A, B, D가 블랭킷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E는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정말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풀어보면 이건 제가 푼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A, B, D, E에 대한 모든 조건을 두고 C를 풀어보면 그러면 이제 베이스 정리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P, A, B, D는 모든 C에 대해서 이제 P, A, B, C, D를 이제 그러니까 P, A, B, C, D에 대해서 모든 C에 대한 걸 더한 게 지금 요거인 거죠. 그리고 A, B, C, D는 이 관계도에서 따라서 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는 BC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식을 전개해서 약분을 해보면 결국 뭐가 남냐면 이제 어, 지금 요 두 항이 남는데 이게 그 다시 베이스 정리에 의해서 이제 ABD 컨디셔널 C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항이 없어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이 다른 것들은 이제 C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D 컨디셔널 E는 지금 C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냥 약분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C가 들어있는 것들은 지금 물론 요것도 C가 들어있는 것들은 지금 약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남긴다면 지금 A, B, D가 남게 되고 그게 우리가 C의 마코 블랭킷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풀 수가 있다는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책에 나오는 좀더 이제 좀 더 컨셉추얼한 내용으로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오브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를 어떻게 미니마이즈 할 건가에 대한 방식을 앞으로 좀 더 이제 더 정확하게 풀어보겠지만 이제 컨셉추얼하게 얘기하자면 서프라이즈를 디파인하는 것은 센소리 스테이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미니마이즈 하는 것은 인터널하고 액티브 스테이시다. 그래서 행위와 감각의 그 듀얼리티를 이 미니마이제이션 오브 서프라이즈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내용이지만 이제 자기 증거적인 주체, 행위 주체, self-evidencing agent라는 컨셉이 이제 이 액티브 인프루언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증거적이란 건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생명은 자기 생성 모델을 갖죠. 생성 모델이란 건 이제 도현님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외부 값에 대한 모델을 계속 만들어내는 생성하는 게 생성 모델인데 그것에 대한 내 생성 모델이 얼마나 올바른지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한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자기 증거적,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나 하면 될 거야 하면 정말 되는 그런 뭐 RVD 같은 느낌으로 이제 어, 내 모델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증거들을 예를 들어 그 확증 편향 이런 것처럼 그 증거를 찾아 나서서 자기 자신을 하려고 하는 에이전트를 우리가 셀프 에비던싱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 이제 내가 생명을 유지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한다는 건데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려면 그러면 내가 이 조건이 적합해라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적합하다는 증거를 찾아냄으로써 이제 계속 이 적합한 환경에 있으려는 성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다시금 이 환경이 적합해라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강화하게 되고 그러면 그 강화한 게 다시금 그것에 대한 정보를 찾게 되고 뭔가 그 수렴해 나가는 과정인 건데 이 수렴치가 잘못된다면 그 생명체는 죽겠죠. 그러니까 적합한 모델만이 선택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자기 증거적이다. 그러니까 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잘 맞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증거를 탐색해 나가는 그것이 또 액티브 스테이트과 인터널 스테이트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게 자기 증거적 행위 주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과정은 하이어라키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건은 여러 가지 타임스케일에서 일어나고 어, 그냥 당장에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 생명이란 게 여러 타임스케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프리 에너지에 대한 기대값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프리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요 행동을 했을 때 기대되는 프리 에너지가 얼마인가 그리고 그거를 미니마이즈하는 하이어라키컬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센서리 인포메이션 센스 셀프를 딜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게 될 어, 에비던스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위 주체성 그리고 플래닝의 개념까지도 이제 자기 증거적 에이전트의 개념이 설명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다른 논문을 칼 프리선이 쓴 논문을 찾아보다가 브레인에서 정말 마코 블랭킷이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대해서 그 티오레티컬한 분석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한두 장 가져왔는데 이제 지금 보시면 한 뉴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뉴로피지올로지적인 모델에서 마코 블랭킷이란 게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논문인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뉴런 하나하나가 그 어떤 컴퓨팅 유닛으로서 인퍼런스를 한다. 그런 그 이론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제 그 프리시냅틱 볼티지가 이제 센서리의 역할을 하고 그럼 그 볼티지가 이제 프로퍼게이트 해서 그 포스트 시냅틱 컨덕턴스로 변화하겠죠. 그러니까 프리시냅틱 볼티지가 이제 전도가 돼서 어떤 그 덴드라이트 다발들에 대해서 컨덕턴스를 변화시킬 거고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 액션 포텐셜이 생긴다면 다른 세포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액팅 스테이스로 기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세포들이 엑스터널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 그 뉴런 하나하나가 마코프 블랭킷으로서 이제 내부 상태 그리고 외부 정보에 대한 수신기 그리고 외부 상태를 바꾸는 어떤 송신기 그리고 다른 뉴런들 이렇게 내외부가 분리되어서 하나의 마코프 블랭킷을 이룬다라는 이제 이론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면 어, 이제 뉴런 하나하나의 행동을 좀 더 확률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코르티카 컬럼 레벨에서도 사진이 있었는데 그건 안 들고 왔고 제가 되게 관심을 가졌던 건 이 그 네 가지 그러니까 센소리, 어텐셔널, 디폴트 모드, 센소리부터 이런 식으로 그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마코 블랭킷을 분석한 거였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구분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비주얼 그리고 오디토리도 따로 구분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비주얼 또 소마토 네트워크 쪽이 이제 센소리 역할을 한다면, 어, 이제 이 색깔로 따지자면 이제 어텐셔널한 게 이제 액티브 스테이트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디폴트 모드나 그러니까 어텐셔널이 이제 돌설 어텐션이 있고 벤트럴 어텐션이 있는데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들이 뇌에 있고요. 그리고 디폴트 모드나 여기는 안 써져 있지만 그 프론토 파리에탈 같은 이제 그 내부 이제 물론 디폴트 모드가 좀 더 인터널에 가까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텐셔널이 어디까지 포함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그 여기서 보면 음, 여기서는 센서리 모터를 익스터널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모터 기능을 이제 주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무엇을 인터널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익스터널과 이제 그 나머지 센서리 액티브의 어떤 데지그네이션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주얼을 인터널로 잡는다면, 그러면 그 이제 그것과 영향을 주고받는 어텐셔널이 예를 들어 액티브가 될 거고, 그리고 외부 세계가 익스터널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 레벨에서도 어떤 한 네트워크를 이제 그 인터널로 잡아서 나머지 네트워크들과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얘네들의 센서리와 액티브를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익스터널도 정의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텐셔널은 센서리 모터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텐셔널을 인터널로 잡는다면 센서리 모터가 익스터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그 셀룰러 레벨, 그리고 컬럼 레벨, 그리고 네트워크 레벨까지 이제 마코 블랭킷이 실현되고 있고, 이제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이 되겠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마코 블랭킷의 중요성은 이제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금 정의하는 이제 어떤 토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생명이란 건 이제 나와 내가 아닌 것에 대한 구분에서 출발하고, 그것이 다르게 말하면 의식의 출발점이기도 하거든요. 의식은 이제 본질적으로 1인칭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개의 관점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그 의식의 어떤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1인칭이 될 그 인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self evidencing agent 혹은 hierarchical generative 모델일 텐데, 그게 구현된 방식이 이제 그 마코프 블랭킷, 하이어키컬 마코프 블랭킷이라는 거고, 저는 이게 더 나아가서 그 인테그레이티드 인포메이션 티오리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서로 인과력을 주고받을 때 그 인과력으로 인한 논리니어한 인터랙션의 총합이 통합 정보다라고 이제 토논이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통합 정보가 의 크기가 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결국 마코프 블랭킷이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을수록 그 통합 정보의 양은 증가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이 마코프 블랭킷의 개념이 여러 의식 이론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뇌를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이제 인터널 스테이트 이제 어 이제 액티브 스테이트과 센서 스테이트로 이 전체를 뇌로 잡는다면, 그러면 지금 이 안에서 공유될 그 핵심 정보를 뮤가 이렇게 담고 있는 거고, 뮤가 액티브랑 센서리에 동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센서리에 영향 안 주죠. 그러니까 센서리에서 주어진 정보를 인터널이 액티브하고 그 이제 주고받는데, 이 액티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액티브가 그 센서리와 영향을 주고받고 또 인터널과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지금 내가 어떤 익스터널 스테이트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게 지금 액티브 스테이트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얘가 어텐셔널 혹은 그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액티브 인퍼런스 자체를 의식과 연관 지어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어떤 식으로든 그 공통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잡설이 길었는데 이 정도로 하고 좀 오늘은 좀 이제 원래 의도하던 대로 한 시간 내로 끝내는 거를 성공한 것 같고요. 도현님이 오늘 못 오셨지만 네, 다음에 도현님께서 또 그, 이제 또 보충 강의를 해주실 테니 그때 또 뵙고 다음 발제자분이 제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분께 그래서 마코 블랭킷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발표 자료 마지막에서 그래서 디폴트 모드는 무슨 네. 역할인가요? 지금 여기서는 비주얼을 인터널로 잡아서 그러면 디폴트 모드가 센서리 스테이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잘 이해는 안 가요. 그러게요. 네. 잘 궁금하네요. 이게 이 그림이랑 좀 유사한 게 저희 액티브 플러스 교재 101페이지에 나오는 피겨 5랑 5-5랑 좀 비슷한 그림인 것 같긴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약간 시냅스 단위에서 그, 스테이트랑 이런 게 업데이트되고 그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되는 걸 그 시냅스 단위에서 본 걸 앞에 설명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인트라 컬럼으로 해가지고 여러 영역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는가 설명할 때 이 그림이 나오는 건데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요 논문 그 장현우님이 올려주신 논문 이거는 언제 나온 거죠? 이게 더 이전에 나온 건지 이후에 이거가, 이거가 2021년이요. 되게 최근에 나온 거네요. 그래서 약간 이 책에서 나온 이 그림도 인트라 컬럼으로 생각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내 부위 영역 네트워크 간에 그런 정보가 전달될 거다 하고 약간 개괄적으로 소개를 한 것 같은데 네. 그 약간 발전된 생각이 지금 이 논문 보여주신 거에 이제 피겨로 그려진 것 같은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겠군요. 왜 디폴트 모드가 센서리 오토 네트워크 역할을 한다고 써져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약간 이거랑 해서 제가 방금 여기에 올린 다른 논문에도 이런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뭐 다른 네트워크들 림빅 네트워크 그 연합 루프 막 이런 게 막 나오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런 네트워크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를 소개하는 것 같은데 요렇게 방금 그 슬라이드의 그림처럼 보여주신 거는 처음 봐서 네. 있습니다. 한번 그 논문을 저도 한번 잘 읽어봐야겠네요. 약간 리뷰 논문스러워서, 아, 그, 티오레티컬스러워서,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이 그림을 그리면서 레퍼다는 논문이 있긴 있거든요. 기억이 안 이거는, 나서 그러는데 인터널 스테이트는 무슨 네트워크였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캡션에서는 비주얼을 인터널로 삼자면, 그러면 디폴트가 센서리가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보자면 약간 뭔가 선형적으로 비주얼 어텐션 디폴트 모드 센서리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고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비주얼은 지금 어텐션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디폴트 모드는 비주얼의 입장에선 그 마코브 블랭킷이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그 항상 뭐 레스팅 스테이트에서 활성화된다거나 뭐 루미네이션 과정에 활성화된다고 막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데 약간 과연 그럴까 싶기도 하고 뭔가 다른 중요한 과정을 하는 와중에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쪽에서 약간 뭐 오해가 생긴 것이지 않을까? 그런 음,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닐까 항상 궁금했어가지고 요거를 음, 이렇게 설명한 게 왜일까 궁금했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한번 논문을 좀 꼼꼼히 읽어봐야겠습니다. 저도 네트워크 레벨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도식에 좀 저도 관심이 있었는데 좀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fMRI를 통해서 액티브 인퍼런스를 사용한다는 건 어떤 식일까 저도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ROI 레벨에서 하는데 음, 그리고 뇌는 그 너무나 양방향적인 연결을 이루고 있어서 그냥 사실 사실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라서 얘를 마코프 블랭킷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 물론 뭐 좀 그 순간순간 연결성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러면 어떤 ROI의 블랭킷을 정의하고 걔네들의 어떤 크기 변화를 본다든지 뭐 그럴 수 있는 걸까? 예를 들어 어떤 노드가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 블랭킷의 크기도 클 거고 뭐 그런 걸 정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네트워크 뭐 8 네트워크 모델 뭐 16 네트워크 모델 이런 데서 막 블랭킷을 그릴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커넥트 되어 있어서 그냥 하나의 뭔가 인터널을 정의할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 연결돼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모든 노드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면 블랭킷이 의미가 없지 않을까? 뭔가 비주얼에서 들어오는 그런 인풋에 대한 포상 작업을 디폴트 모드가 한다라고 우길 수는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무슨 작업이야? 표상 리프레젠테이션을 음, 갖고 디폴트 모드가 뭐 상상을 하든 멍 때리든 뭐 그런 걸 할 거니까 그런 정도로 어거지 느낌으로 갖다 붙인 느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예를 들어 뭔가 상상을 하면 비주얼도 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주얼이 단순히 센서리 역할만 하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음. 저는 비주얼의 활동이 표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모든 네트워크별로 모든 기능에 관여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는 현님 말에 동의하고요. 근데 이름에 부합하는 기능을 특히 한다라고 역할을 그냥 부여했을 때 생각해보면 비주얼에서 받은 걸 디폴트해서 여러모로 갖고 놉니다. 뭐 이런 정도로 저자가 그냥 썰 풀어보고 싶었던 거 아닌가.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